일본이 또 한 번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홍수 사태가 일어나자 일본 네티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을 조롱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자기들도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좀 아니지 않나요? 예? 하지만 이러한 행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본이었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상이 한국에서 벌어지자 전 세계인들은 감동했고 일본인들은 정작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최근 일본의 도를 넘는 조롱 행위가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홍수 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이재민 2,500명이 발생한 가운데 현재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를 보고 축하한다 라는 댓글을 남기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행동은 우익 성향을 가진 이들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도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평소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온 산케이 신문의 막말성 보도 내용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익 성향의 이 매체는 그간 정치적으로 대립한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일 국가에 내린 천벌이다, 식민지배를 계속 받았으면 지금과 같은 홍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망언을 일삼는 한편 중국이나 한국은 일본의 재난에 비아냥거렸지만 일본인은 다르다, 남다른 국민성으로 다른 나라의 피해에 기뻐하지 않는다 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악성 댓글을 남긴 이들이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소리인데 과연 그럴까요? 공개된 SNS를 확인한 결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대부분 일본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의 피해 규모가 일본에 비해 턱없이 작은 이유에 대해 일본의 덕을 봤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의 홍수 피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한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한일 협정 덕분에 완성됐다는 것인데 당연하겠지만 이 또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 따르면 소양강댐은 1950년부터 계획됐고 1960년 타당성이 건의돼 1973년 완공됐는데 한일 협정을 맺은 해가 1965년인 것을 감안하면 시기상으로 전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결국 한국의 저지른 만행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할 의지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을 뿐이었죠. 일본의 이러한 행각에 화가 난 건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해외 여론을 보면 일본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적극 도와주려던 입장은 한국이었는데 거절한 것도 일본이었고 늘상 조롱으로 일관하던 것도 일본이 아니었느냐. 또한 코로나 사태와 홍수 등 재난 상황을 마주한 시민들의 행동 면에서도 두 나라는 완전히 대비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등등 일본 덕분에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또 한 번 재조명되는 놀라운 일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해외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 속에는 며칠째 치워도 끝이 안 보이는 피해 현장에 이웃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찾아온 모습, 흙탕물을 뒤집어 쓴 가구들을 직접 물로 헹구는 사람들, 엄마 손잡고 온 아이가 걸레를 짜고 음료를 배달하는 장면, 현장에서 직접 도움은 못 주는 대신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다 주는 이웃들까지 한국의 정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또한 이는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해대며 따돌리거나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간호사나 의사에 대해 택시들이 승차 거부를 하는 등 일본의 이지메 현상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었고 이 같은 모습에 일본 네티즌들은 그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한국의 온정이 일부 지역에서만 그친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양에서는 봉사활동 단체 회원들이 곳곳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제거하고 흙탕물에 오염된 가재 도구를 정리하느라 구슬땀을 흘린 덕분에 장터 인근 화개천에 빠졌던 미니버스와 자전거가 견인될 수 있었고 거리에 쌓였던 피해 물품 또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화개 장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광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도와줘 정말 고맙고 큰 힘이 됐다 라며 웃어 보였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을 찾아 일손을 거두는 등 든든한 지원군이 되줬습니다. 여기에 기업들도 가세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등 기업들도 부스를 만들어 수재민을 지원하는 한편 섬진강 제방 붕괴로 역대급 피해를 본 전북 남원시에서는 한 중소기업 대표가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1만 장과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도 육군 35사단 장병과 경찰관 700명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복구 작업에 최일선에서 사흘 넘게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며 의용 소방대 회원들 또한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며 그저 남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자원봉사에 나선 한 주민의 인터뷰는 수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그 내용은 그저 남일 같지 않아서 자원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이에 해외 네티즌들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가려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동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가족도 아니고
단지 남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인들이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 미국이었다면 분명 마트부터 털렸을 것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빠르게 꺾인 비결은 분명 이 같은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 것임이 틀림없다 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분명한 건 어떤 위기가 온들 한국인들은 또다시 뭉칠 것이고 극복하지 못할 재난 따위는 없다는 것과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미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도 물에 잠겨버렸는데 한국이라고 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성금을 보내주기는커녕 잘됐다고 박수치더니 똑같이 당해보니 기분이 어때? 아무튼 축하해. 이것 봐.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일본에서 홍수가 날 정도로 심각하다면 한국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지도 모르지. 반대로 한국에 먼저 비가 내렸다면 현실이 됐을 수도 있어. 과연 축하한다고 말해야 할까? 마음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지만 내 손가락은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다. 누가 내 손가락 좀 붙잡아줘. 한국은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물론 일본보다 잘 해낼 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고작 저 정도로 비가 조금 밖에 내리지 않았는데 이재민이 수천 명이라면 생각보다 홍수 대비가 심각하게 안 돼 있군. 이것은 수출 규제를 반일 불매운동으로 되갚은 것을 하늘이 대신 엄벌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평소에 착하게 행동하라고. 이럴 때일수록 고투 캠페인을 한국으로 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 이웃나라로서 우리가 여행으로 도와주도록 하면 아베도 뿌듯해할 거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10배에 달하는 감염자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혼게이제이 신문에 따르면 26일 후생노동성의 코로나19 클러스터 대책반에 참가하는 니시우라 히로시 홋카이도대 교수는 일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관해 현재 확인되는 감염자 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실제는 10배 이상이라는 견해를 최근 밝혔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변화가 없는 경향이 보이는 것에 대해 실제의 감염자 수는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상한을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상이 가볍거나 해서 검사를 받지 않은 감염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감염 상황을 확인하도록 검사 태세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니시우라 교수는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사령탑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정 재생상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으로 인해 자가격리 신세가 됐다. 일본 정부는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부터 코로나19 감염자와 1m가량의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를 노후 접촉자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는 당분간 관할 보건소의 지도에 따라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자가격리 해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니시무라 경제재정 재생상은 전날 열기로 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으며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도 참석하지 못했다. 당초 예정됐던 NHK의 생방송 프로그램 스튜디오 방문 출연은 화상전화 연결로 대체됐다. 그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보건소로부터 노후 접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았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감염을 확산시키지 않고자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주요 정책의 기획, 입안 업무 등을 맡는 내각부 소속 기관인 내각관방에 코로나19 감염 대책 추진실을 두고 관련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니시무라는 이 추진실을 지휘하는 코로나19 담당상을 겸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 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전날 자동차국에 근무하는 20대 남자 관리가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자동차국 감염자가 총 8명에 달해 집단 감염 가능성을 더욱 키웠다. 내각부에서는 재난안전대책을 담당하는 다케다료타 방재 담당상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 감염이 확인됐다. 오츠카 다코 내각부 차관도 사무실 비서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일시적으로 재택근무를 했으며 외무성 국장과 내각심의관 등 간부급이 감염된 이도 있다. 일본 정부는 접촉기회 80% 절감을 목표로 걸고 있지만 중앙부처에서는 국회의원 대응과 코로나19에 따른 업무 증가로 재택근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니케이는 지적했다.
최근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정부의 외출 자제 요구에도 신사 참배여행을 떠나 문매를 맞았다. 특히 공개된 여행 사진 속 아키에 여사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 논란은 증폭하고 있다. 일본 대형 출판사 고단샤가 발간하는 사진 주간 잡지 프라이데이는 아키에 여사가 지난달 오이타현 우사 신궁을 참배했을 때 찍은 단체 사진을 입수해 25일 자사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이 사진에는 아키에 여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여러 사람들과 무리지어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아키에 여사는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 위기감이 높아진 시기에 50여 명이 참가한 신사 참배여행에 합류한 사실이 지난 15일 다른 주간지인 슈칸봉신 보도로 처음 알려져 비난을 샀다. 아베 총리는 아키에 여사가 오이타 여행을 하기 전날인 지난달 14일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 사태 선포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경계를 풀 수 없다면서 일본 국민들에게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아베 총리는 부인의 오이타 여행 사실이 보도된 뒤 국회 답변을 통해 정부가 피하길 요구한 밀폐, 밀집, 밀접 이른바 3밀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프라이데이는 아베 총리가 아키에 여사의 여행이 3밀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마스크도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밀집한 사진을 통해 구차한 변명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키에 여사는 오이타 여행 전 꽃놀이에 참석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산 진단키트를 일본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일본의 승인 심사가 필요하다. 또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가 계속되는 데 대한 반발이 어어지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자 한국은 이렇게 한다더라며 우리를 배우고 따라하려 든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한다. 한국가의 총체적 역량과 정부의 실력은 위기 시에 드러난다. 균, 쇠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일찍부터 신종 감염병을 인류에게 닥칠 중대한 위협으로 꼽으며 선진국들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다. 요즘 같아선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 같지 않고 일본 같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우리의 길이 세계의 길이 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몰랐다 해도 우린 이미 선진국이다. 선진국 문턱을 진즉에 넘어섰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에 찬사를 보내든 말든 우린 정부를 마음껏 비난하고 옥죄어도 되니 더욱 선진국이다. 소망은 이루어졌다.